5페이지 찾으셨죠? 국토계획법은 국토종합계획의 집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용어 정의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그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은 세 번째 줄에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장기 발전 방향이란 말과 종합계획, 지침이라는 것을 각각 줄쳐놔야 됩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프린트물 5페이지입니다. 예. 그리고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등을 말하는데, 개발 정비 보전 가로 해놓으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방향 잡는 계획이다, 집행 계획이다, 집행 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총 6가지인데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그것 만드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며, 4번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 3개를 묶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으로서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 3번 얘는 천천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2. 도시군 계획시설 등 찾으셨죠? 1번 기반설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기반설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기반설은 1번 교통시설, 2번 공간시설, 3번 유통공급시설,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 5번 방제시설, 6번 보건위생시설, 7번 환경기초시설. 우리 책은 10월 달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11월 13일 날 기반시설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기반설 종류와 지금 프린트물의 기반설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반설이 최근 5년 사이에 올해 빼고는 계속 시험에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었다면, 2018년도에 개정되었다면 내년 2019년도에는 나온다, 그 생각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암기사항인데, 내가 출제하면 1번 시험에 내겠습니까? 6, 7을 시험에 내겠습니까? 6, 7 역시 촉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6번 보건위생시설과 7번 환경기초시설을 시험에 내게 됩니다. 우선 보건위생시설과 관련되어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찾으셨죠? 천하장사의 장사가 아닙니다. 장례식장이나 낙골당이나 그런 것들이 장사시설이거든요. 그리고 도축장 알고 있으시죠? 그러면 얘는 죽음과 관련된 시설입니다. 죽는 것과 관련된 시설을 뭐란다? 보건위생시설이라 표현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올해까지 4가지였던 것이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6개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꼭 봐놔야 됩니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은 같다, 다르다? 다르긴 다르지만 성격은 좀 비슷하다, 그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빗물 저장 시설과 이용 시설, 그리고 소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6가지를 말한다. 환경 기초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질 오염 방지 시설,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그래서 수재비라고 해주십니다. 진짜 마음에 들진 않으시지만 수재비라 해놓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 찾으셨죠?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 찾았습니다. 폐차장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제비 합해패.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술 찾으라고 하면 수제비 합해패입니다. 수제비 합해패. 그래서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재활용 시설, 빗물,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폐차장, 이런 6가지를 뭐란다? 환경 기초 시설. 수제비 합해패입니다. 아마 시험 볼 때까지 한 20번은 들어보실 겁니다.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얘를 꼭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공공시설, 그리고 광역시설, 공동구, 도시군 계획시설 있고, 다음에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각각 두게 되는데, 29회 때는 6번 도시군 계획사업을 시험에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시험벌이 아니고 올해 개정된 11월달에 개정된 기반서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 지구 단위 계획도 다음 주에 해 나가실 겁니다. 2번 광역도시계획 사셨죠? 1번 개념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2번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1. 국토교통부 장관, 2. 도지사, 국도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국도입니다. 그리고 2번 수립권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한 장 넘기십니다. 박스 속에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라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고, 둘 이상의 시도 찾으셨죠? 둘 이상의 시도 가로해놓습니다. 이 경우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그리고 3번 광역계획권 지난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 없는 경우는 도지사가 수립하고, 3년 동그라미 도지사 추천없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국가계획 추천없습니다. 광역계획권 지난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동그라미 놓습니다. 한 줄 밑에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2번입니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동그라미 놓습니다.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단독으로,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 기준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추천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이 수립 승인에 필요한 절차 각각 다루게 됩니다. 이제 문제를 봐주십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오늘 공부하셨던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되는데, 우리 오늘 한 장짜리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도시개발법과 도정법과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은 우리 마음에 항상 신년처럼 새겨져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모르면 5번. 농지법 두 문제 나오는데 15년 사이에 3번 빼고 두 문제 중에 항상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모르면 5번 찍는 걸로 해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정해지셨다고 하면 농지법에 대해서는 한 장짜리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 국토계획법은 이 한 장짜리 보시면서 앞으로 수업해 나가는 진도가 목차가 얘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 보시면서 국토계획법의 전체 체계 잡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장짜리에 관한 내용을 넓혀 놓은 것이 오늘 문제 뒤에 나오던 5페이지부터 나머지 내용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해 보시게 되면 국토계획법에 출제되는 12문제 중에 최소한 10문제 정도는 맞출 겁니다. 이것 보시면서 국토계획법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예, 이제 1번 보십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군, 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군 가로 해놓습니다.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말한다. 1번 틀립니다. 밑에 정답이 3번이니까 1번 당연히 틀리겠죠. 정답을 없애버렸어야만 좀 의미 있는 수업인데 하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을 특광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특광시군의 시군은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말한다. 경기도에 속해 있는 군을 말한다. 경기도에 속한 군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역시의 도시군 계획이라면 인천광역시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이지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군 계획의 수립 단위는 무엇? 특광시군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 강화군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는 강화군, 옹진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강화군을 단위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다?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은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에 대해 수립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광역에 속한 군이 아니라 도에 속한 시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도시군 계획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2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 동원해 놓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구역 지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정하는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를 단위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남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집행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평내 호평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평지구와 평내 지구는 남양주시 전체 중에 일부입니다. 만약 남양주 전체라고 하면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라 표현합니다. 전부에 수립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 남양주시의 호평지구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은 남양주 행정관할구역 전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항상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나왔는데 전부란 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으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광시군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인구는 늘어난다, 감소한다?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분들이 사용하기 위한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이 필요한데 우리 남양주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낙동강 유역에 계신 분 또는 금강 유역에 계신 분들은 가뭄 때 단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력발전소 가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저수지에 수돗물이 없기 때문에 단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기반설에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기반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충분한 전기 수도 공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 살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저 기반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은 기반설 부담구역이고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 불가능한 곳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나라에서 세금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저 건축물을 건축해서 사익을 확보한 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장소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반면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이 있다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저밀도, 고밀도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5층짜리 아파트와 25층 아파트를 비교하게 되면 저밀도 아파트는 5층입니다. 그러면 저 밀도 차이에 따라 층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저 개발 밀도를 관리하는 장소라고 하면 고층 건물 건축하지 못하게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만약 해당 지역에 용적률이 500%라고 하면 그 절반인 250%까지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장소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동전의 양면 관계입니다.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한 동시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가능하다 이 말 나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불가능하다 하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밀도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층수. 그래서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용적률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밀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국가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장에 의해 수립되는 토지계획을 말한다. 저 국가계획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남양주에는 제2외곽순환도로 만들어지죠. 그 제2외곽순환도로는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 애초에 국가계획으로 계획한 것을 지금 이 시점에 새로 만들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제2외곽순환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남양주의 경우는 구리시를 관통하는 외곽순환도로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높지만
경기 남부권이나 북부권이라고 하면 외곽순환도의 거리가 꽤 멉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산이나 이상한 지형 징후이 있기 때문에 그 제2 외곽순환도로 주변에 아파트 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분양 잘 안 됩니다. 그쪽에는 공장 용지가 딱 적합합니다. 그래서 공장 용지 거래와 관련되어 중개하게 된다고 하면 제2 외곽순환도로 주변에 땅을 많이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남양주는 아파트 건설하기 딱 좋습니다. 가까우니까.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 국가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5번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말한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우리는 약속하셨습니다.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기반시설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3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시고 왜? 2019년 12월 30일 날 없어질 제도이거든요.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2번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와 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에 포함되게 됩니다.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 4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한번 시간 날 때 보시는 거고 우리 5번 찾았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일부 추정했습니다.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하나 다시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 단위 계획 설명에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를 단위로 합니까? 도시와 군. 도시와 군은 특광시군이었습니다. 남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충분하고요. 남양주시의 호평지구, 평내지구라고 하는 일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계획 수립할 때 필요한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남양주시 전체이죠. 그 전체 중에 어디에만? 일부에만. 그래서 양정지구, 별내지구, 진접지구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면 그곳에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항상 일부란 말 봤을 때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찾으셨죠? 기반시설의 종류와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우리 수제비 기억나십니까? 수제비 합해패. 그래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이용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이 6가지는 환경 기초시설이지 보건위생시설 아닙니다. 보건위생시설은 죽음과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 종합병원 옆에 장례식장 하나씩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보건위생시설에는 종합의료시설과 장사시설 그리고 도축장 이 3가지를 보건위생시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제비 합해패입니다. 수제비 합해패 6가지는 환경 기초시설이다.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구분한다. 도시군 계획에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지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2번 공공시설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얘는 도시군 계획 시설을 말합니다.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동그라미 놓습니다. 결정 전입니까? 결정 후입니까? 결정 후입니다. 결정 후라면 그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죠.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으로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구 동그라미 놓습니다.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도시군은 특별시와 강의시 시군만 도시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송파구라고 하면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기본계획의 수리 대상 아닙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특광시군, 도시군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특별시에 속한 구를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한다 안 한다?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군, 도시와 군, 특광시군 단위로 하는 것으로 군은 수립 단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는 구가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와 군을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속해 있는 군은 포함한다, 배제된다, 배제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이해되시면 공법의 천재이십니다. 다시는 천재이십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참 힘드신 일인데 도시군은 무엇을 표현한다? 특광시군. 군은 도시군 단위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구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한다, 관리계획 수립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4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전반부도 틀리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용도구역은 개시수도입니다. 개발자연구역, 지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을 결정하는 자는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이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조정구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권자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의사, 대도시시장이 결정권자입니다.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용도구역은 있다 없다? 시장군수는 입안권자이지 용도구역의 결정권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모의고사 볼 때 얘 위주로 진짜 많이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사실 작년 11월 달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수생이 없어집니다. 우리 학원은. 근데 제가 다른 학원에 하면 재수생들 올해 재수생이 아니라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붙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원장님이 뭐 학교 좀 모임 했을 때 그냥 내년에 떨어지면 관두란 이야기를 농담삼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둔다고. 그래서 그냥 같이 함께 해 나가시게 되면 2차만 공부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2차 병행하시더라도 공법을 저는 많이 안 합니다. 그냥 시험에 나올 것만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만 잘 따라와 주신다고 하면 아마 1, 2차 동시에 통과하시는 것도 좀 무난하실 겁니다. 대신 제가 안 보는 거는 같이 안 보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여튼 용도구역은 시장 군성 결정권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5번 틀립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출 문제인데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기업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니은 도시개발 사업, 디귿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뭐란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우리 시험의 책은 이 박스형 문제를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6번 함께 보십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동일 지역에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를 때 추정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모두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죠. 서로 다르다고 하면 상위 계획을 우선한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만.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의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냥 요청하면 공동 수립이지만 협의 요청이라는 말 보게 되면 단독 수립입니다. 4번, 5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특히 5번은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변경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도지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국토는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할 수 있는 자이죠.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 요청하는 것 가능하죠. 1번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 둘부터 시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한 줄 밑에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 범위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광역계획권 지정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지정할 수 있다. 이미 규정이 되게 됩니다. 2번 맞는 질문입니다. 3번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국가계획 추천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맞죠? 4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하여야 한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이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4번 틀리죠. 그래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광역계획권은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이 필요하다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여야 됩니다. 저 친절한 편 아닌가요? 두 군데나 틀리게 만들어놨는데 전혀 제 호의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은 이미 사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 이것 수립권자이죠. 승인권자는 국토만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들어야 된다. 5번 맞죠? 그래서 답을 4번에 넣었습니다. 8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 지정하면서 관계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이 1번에 관한 사항은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1번 맞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 시군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 드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 도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절차로서 1, 2번을 함께 보셨습니다. 대신 이 두 가지 지문은 아주 난이도 있는 지문입니다.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없다. 수립할 수 있습니다. 3번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앞으로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 볼 때 공법상 부정문은 아니 한다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놓고 없다는 말 쓰게 되면 그것은 있다를 틀리게 만들기 위해 지문 바꿔놓은 겁니다. 앞으로 공법과 관련되어 없다는 말 보게 되면 무조건 틀린 거다. 있다를 바꿔놓은 겁니다. 부정문 나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한다 이런 말 나와야 되는데 없다는 말 쓰게 되면 일단 틀린 것으로 약속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점수가 달라집니다. 없다라는 것은 공법상 부정문 아닙니다. 아니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그리고 5번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야 된다. 그래서 변경 동그래 놓습니다. 이 변경은 광역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수립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수립 시에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수립과 변경은 같은 말이죠. 수립과 변경은 같다 다르다. 같은 말이라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변경 시에 공청회 열어야 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9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시고 2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면 광역도시계획은 시장 군수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지만 계획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을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3, 4, 5번에 대해서는 한번 봐주시고 특히 5번을 봐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5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로 해놓습니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장관이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등장해야 됩니다. 2번입니다. 도지사가 시장 군수 요청으로 관할 지방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지 않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지 않고 가로 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2번 맞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은 각각 몇 개? 3개씩입니다.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지나도록 승인 신청 없거나 시도지사가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됩니다.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개입하는 것은 몇 개? 3개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여하는 것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경과도록 승인 신청 없었다고 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게 됩니다.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되면 단독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요청하게 되면
공동 수립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했다면 이 도지사는 원래 승인권자이죠. 승인권자이죠. 자기가 승인할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다고 하면 그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수립에 참여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장님이 직원에게 만들라고 했는데 직원이 힘들어해서 사장이 함께 만들게 되었다면 사장이 만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또 사장에게 결제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했을 때는 따로 도지사에게 장관에게 승인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봐줄 게 있습니다. 원래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국도가 수립하는 것은 각각 몇 개씩, 3개씩, 국가계획 3년 요청 이런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에 참여하고 3년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했다면 도지사 단독 수립하며 요청하면 공동 수립하게 되는데 이 경우 도지사가 3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각각 3개라는 것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올해 광역계획권 지정 가지고 시험에 냈거든요. 광역계획권 지정을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시험에 냈습니다. 광역계획권은 국도가 지정하는 것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것 아니죠. 지정권자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냈으면 이번에는 수립권자를 시험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입니다. 3번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 요청할 수 없다. 끝에 부정문이 없다면 틀린 겁니다. 4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되지 장관에게 패싱에 승인 받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 2군데 틀립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할구역 일부만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없다는 말 나오면 무조건 일단 틀린 것으로 생각해 놓습니다. 부정문은 아니 한다입니다. 없다는 틀린 지문으로.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대신 이거 답 없이 한번 풀어보시면 참 좋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많이 붙잡지 않고 부시 않는 기대로 꼭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